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증오범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귀넷 카운티의 경범죄 검사장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가 이런 동양인 대상 증오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 어제 전해드렸죠. KTN 취재진이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증오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유행을 시작한 것 때문에 동양인이라면 모두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모욕을 듣는 것은 물론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총이 겨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양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우한 전염병이라 써있는 금속판을 접착제로 붙여놓은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범죄 검사장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는 동양인 대상 증오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는데 KTN 취재진이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증오범죄법이 없는 조지아주에서 증오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화이트사이드 경범죄 검사장은 금속판을 건물에 붙여놓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설명했습니다. That would be criminal trespass. So for criminal trespass, you could charge that person. The police today investigate, they make an arrest. You charge that person with criminal trespass. So that's $1,000 fine, 12 months in jail. It can also be criminal damage to property. So what may seem like a misdemeanor, now that person is facing 2 years in custody, or 24 months in custody, and a $2,000 fine. My interpretation, not only was it criminal trespass, it was intimidation. So I may also add simple assault. So now you've got 3 charges, almost 3 years or 36 months in jail, $3,000 fine. Previous crimes, Asians were offended because they were wearing a mask, and sometimes they were offended because they were not wearing a mask. So what would be your recommendation to avoid being a victim of hate crime? Well, I think now it's more acceptable to wear a mask because a great deal of people are wearing masks. So my advice would be you do what you think is comfortable and what you think is safe for you. Go ahead and do that. And that should be a word to the Asian community all the time. Whatever you feel is best for you, don't be inhibited. Don't worry about making someone else happy. You have to make yourself happy first. Traditionally, in the Asian community, there is a high moral standard. They try not to offend people, but people are offending you. So make sure you protect yourself. 화이트사이드 경범죄 검사장은 증오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911을 통해 지역경찰서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주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4,767명, 사망자는 1,000명이 넘어 1,0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현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드오미터의 28일 오후 4시 29분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102만 9,179명, 사망자 수는 5만 8,5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통계보다 많고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예일대 및 9.11 통화 데이터를 통해 미국의 사망 통계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자택에서 숨진 이들의 수가 급증했고 평년 사망자보다 사망자 수가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 많은 주정부가 불완전한 수치를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와 경제 활동 재개 결정을 내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오늘인 28일 오후 3시 25분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4,767명, 사망자는 1,000명이 넘어 1,0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지역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총 4,876명이며 조지아주 내에서 14만 20건의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2,719명, 사망자 110명, 입원 환자 500명입니다.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1,883명, 사망자 48명, 입원 환자 350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확진 환자 1,584명, 사망자 57명, 입원 환자 3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28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량은 현재 14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거의 1만 3천 건가량 추가로 집계된 건데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일일 검사량 증가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주 정부는 밝혔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자신이 2주 전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검사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한 것을 말하며 대학 시스템과 민간 부문, 지역 보건 공무원 등과 협력해 주 저녁에 총 49개의 검사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주지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어거스타 대학교의 헬스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하거나 헬스 시스템 한라인 706-721-1852로 전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 미국 성인 10명 중 1명은 자신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져도 치료받기를 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비싼 비용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도에 스티븐 기자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 걱정부터 해야 하는 미국 의료계의 현실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과 웨스트 헬스케어가 지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9%가 자신이나 배우자가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나도 치료받을 것을 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열과 마른 기침 등 코로나19의 전형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성인은 14%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와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책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의심 환자들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보험은 코로나19 치료 시 일정 비용을 본인 부담해서 유예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민들은 테스트를 받기 위한 절차나 과정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막연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이번 결과가 정부의 메시지가 일반 시민들에게 다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런 결과는 미국의 현안인 경제 재가동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지아주에 내려진 자택 대피령이 4월 말로 종료됩니다. 브라이언 캠플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택 대피령 종료 시기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는 비필수 업종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캠프 주지사는 시니어와 고위험군 등 건강 취약계층은 5월 13일까지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충격을 받은 미국 경제가 2022년 전반기까지도 완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CNBC의 전문가 대상 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 33%는 2022년까지 경제가 완전 회복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고 19%는 올해 연말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 답했으며 또 다른 19%는 연말보다 빠른 시기에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연준과 의회가 수조 달러의 추가 자금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TN 뉴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해 소식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